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가 전 시간에는 이제 워밍업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만약에 은행 이자를 싼 이자로 빌렸을 때는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한테 줄 돈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129페이지 보시면 수익률과 위험 요거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자, 수익률과 위험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는데 1년 동안에 은행이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 얼마 벌은 거예요? 500만 원 벌었죠? 그래서 1억분에 500만 원 해주면요, 0.05에서 5% 되는 겁니다. 5% 요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은요, 별 말이 없으면요,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매년 단위로. 자, 그래서 요거 1억을 뭐라고 하냐면 투하자본 이렇게 해줄게요. 투하자본이다. 자,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 500만 원을요, 순수익 해줄게요. 순수익. 자, 순수익 할 때 순은 항상요,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뭘 뺀 거라고요? 비용 뺀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뭐 비용 뺄 거 별로 있어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들어온 돈에서 비용 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비용 뺀 걸 다요, 순 해줍니다. 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하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예치했는데 이 500만 원 받았죠? 이자는 찾아 썼다고 치자. 찾아 썼다. 그러면 통장에 그대로 1억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았죠?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연도에도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때도 몇 프로 벌은 거예요? 5% 벌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매년 단위라는 걸 기억하세요. 매년 단위. 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수익률이 뭐 30%다 그럴 때는 10년 동안의 수익률인지 1년 동안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1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한 30% 벌었구나. 올해 1년 동안에 얼마라고요? 30% 벌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이 수익률을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노량진이라 할게요. 노량진. 자,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세요. 자, 노량진에 가면은 고시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는요, 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잠도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고시원이 많은데 친구들이 이제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 자꾸만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요, 얘는 동일하다면 투하된 자본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막 싸게라도 팔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요, 투하 자본이 내려가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높이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요,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부동산들은요, 예를 들어 한 20% 정도 버는 부동산들은요, 가격 자꾸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가죠. 그러면 수익률, 내 입장에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가 한 5%밖에 못 버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싸게 해도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 투하 자본이 내려가니까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10%.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사실상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장사 잘 되니까 1억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2억 붙이겠다고. 뭐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지금 알아서 계산했다고 하는 거지. 그잖아요?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권리금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조금 붙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주인일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거, 옛날에 붙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팔 수도 있고 좀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이사 날짜 급해져서 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게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인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요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되겠네요. 매년 20% 정도를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있죠? 여기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요걸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 지역의 어떤 위험 수준이 있죠. 체계적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런 거 너무 이제 잡다한 용어 자꾸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쟤를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투자했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에 못 미친다. 그럼 이런 거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에 같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1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요건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어떻다고요?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이죠. 그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수익률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여기다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억 투자했는데 1년 지나서 실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버는 거예요? 몇 프로 벌었어요? 25% 버는 거 아닙니까? 요 25%를 뭐라고요? 실현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실현 수익률. 근데 요거는요, 투자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얘는 A에 투자했더니 실제 1년 지나서 버는 수익률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는 여기서 하는 거죠? 지금은 얘와 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요, 얘와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기다 투자해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갖고서 외국으로 좀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해서 이제 중개업소에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요모저모 훑어보더니 와, 중개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 이 1억 투자해서 아주 큰 돈 벌고 계시네요. 자기한테 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얼마 줄래?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몇 번 했잖아. 꺼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몇 번 했는데 이거 1년 내내 할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꺼져 할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 아무리 금매로 아파트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요, 내가 군매로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파나요? 당연히 올려서 받고 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내가 포장마차 1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럼 10만 원만 받아요?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이거 구입한 사람은요,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요거는 이따가 하기 전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죠? 어디일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장기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는 같아져요? 요것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장사도 처음에 장사 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다음에 팔 때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부동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개업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싸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거 구입한 사람이 큰 돈 버는 거지, 그 다음 사람은요,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밖에는 못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요거를 나중에 문제로 물어보면 거의 한 80%는 틀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은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어디일 때까지 10%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또 말로 이렇게 쓰죠? 그럼 거의 한 80%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문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여기도 이따 좀 있는데, 그것도 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뭘 볼 거냐면, 한 장 뭐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180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네요. 180페이지 나와요. 예, 맨 아래쪽에 보니까 오염이라고 있어, 없어요? 알아볼게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염이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를. 오염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 오염이라는 겁니다. 다른 편으로는요, 앞으로 실현된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앞으로 실현되는 수익이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난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예측했을려나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상을 꼼꼼히 예측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A라는 부동산이 요거라 칠게요. A라는 고시원이다. 이렇게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라고 치자. 얘는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했더니 1년 동안에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 있어,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한 2천만 원, 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다만 여기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가 된대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입니다. 10%? 항상 100%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죠. 이걸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할 줄 아셔야 돼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 되는구나. 그러니까 20% 계산했다. 뭐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0% 벌 거야,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잡으세요. 얘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인데 경기가 좋아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가 만약 좋아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가 나쁘면요 100만 원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기대한 정도가 딱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자 보세요. 요거는 자 B라는 부동산인데 술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술집이에요. 비즈니스 클럽인데, 자 어쨌거나 1억 투자하면 요 술집도 자 보세요.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냐면 2천만 원 나왔답니다. 얼마 나왔다고요? 2천만 원 나왔대요.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20%. 근데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술집 경기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앞으로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술집 경기가 좋다 하면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이렇게. 그다음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요거 40%라 치자. 그럼 요것도 똑같이 계산해볼게요. 자, 8,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있죠? 요 괄호 닫고 해주면요 2천만 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 몇 프로라고요? 20%인데, 자 얘는요, 자 볼게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인데 얘는 경기가 좋을 때는 8천만 원 들어오죠. 대박 날 수 있네요. 무슨 박이라고요? 대박. 근데 경기가 나쁘면요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쪽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뭐라고요? 쪽박 날 수 있네요. 이런 걸요, 지금부터 이런 걸요 오염이 크다 이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라든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에서 거의 그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근데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걸요 오염이 크다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근데
자, 요거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자, 보세요. 1억을 예금하게 되면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답니다. 얼마라고요? 500만 원. 자, 그러면 5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면, 자, 이거는요, 자,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있죠? 요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정부에서요, 보증을 섭니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한 거를 못 받을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없고 이자도 못 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500만 원 받는 건 100%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0%.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기대 수익이 500만 원인데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받는 거죠? 나빠도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위험이 전혀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요걸 5%라는 건데, 요걸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죠. 정도인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잘하면 대박. 쪽박 난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가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험이 작다. 자, 잘해도 500만 원, 나빠도 500만 원. 이걸요, 위험이 없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간혹가다 이제 위험을 한번 계산해봐라. 요게 최근에 한 10년 동안 3번을 물어봤습니다. 3번. 그래서 요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자, 기대 수익률은, 자, 요거 볼게요. 1억을 투자했더니 1년 동안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3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그리고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000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40%인데,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3,000 곱하기 0.4 플러스 얼마라고요?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000 곱하기 얼마요? 0.4. 이렇게 하면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나와야 하나요? 나옵니다. 2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곧바로 2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각 상황하에 수익률을 곧바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하에. 그러니까 경기 호황일 때는 1억 투자해서 3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30% 벌 수 있네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30%가 네, 어디 갔어요? 네,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땜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안정적일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20% 벌 수 있네요. 이렇게. 어디 갔어요? 20%.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 몇 프로예요? 10%죠? 1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거기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 131페이지 딱 중간에 자, 30% 딱 중간에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한 5문제는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다 계산 문제 나오면 다 포기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아예 시험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자, 한 5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5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그 정도 맞추라고.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 점수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아셨나요? 그리고 계산 문제라는 것은 그 내용을 자, 그 숫자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용 숫자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는요, 내용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몇 가지 최소한 이런 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기대 수익률은요, 이런 경우는 더 쉽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요, 한쪽이 백분율이죠. 한쪽은 소수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30% 곱하기 0.4 할 수 있죠.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자,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서
자, 금방, 이게 써놓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합니다. 계산기 3번 톡톡톡 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톡톡톡. 그러면 20%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자,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산을 아셔야 되고, 요 오염을 측정할 수 있어야, 측정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나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는요. 자, 이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볍게 넘기세요. 넘기세요. 왜냐하면 같이 물어볼 때는 얘만 풀 줄 알아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얘랑 같이 물어볼 경우. 그러면 기대수를 계산했더니 1번, 2번이 답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답이겠죠? 이거 하나 찍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훨씬 더 뭐라고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풀 줄 알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염은요, 분산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라고 있는데, 아까 오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이게 크면 오염이 큰 겁니다. 작으면요, 오염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대 수익이 20%이죠? 20% 아닙니까? 20%인데, 자, 경기가, 기대 수익이 몇 프로라고요? 20% 아닙니까? 근데 경기 호황일 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10% 벗어나 있죠? 호황일 때는 10% 벗어나 있죠? 이게 10%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호황일 때는 30% 빼기 얼마라고요? 20% 했더니 10% 벗어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정적일 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하나도 안 벗어나 있네요. 20% 빼기 20%. 하나도 안 벗어나 있죠? 만약에 불황일 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는가요? 자, 10%에서 20%니까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죠? 10%에서 빼기 20% 하니까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죠? 그죠? 이건 플러스 10% 벗어나 있고,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20%라면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게 크면 위험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요거는 10% 곱하기 0.4니까 4%죠? 요거는요, 0을 뭘 곱해도 0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0%죠? 곱하기 0.4니까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0%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제로 아닙니까, 0? 0이죠? 그럼 오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오염이 아까 있어, 없어요? 기대치 벗어날 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은행 아니면 은행에서 예치하지 않는 이상 오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염이 하나도 없다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플러스 효과를 마이너스로 깐다는 얘기죠? 때로는요, 오염이 하나도 없다고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친 겁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제곱. 여기다 얼마라고요? 제곱. 여기다 제곱을 친 겁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곱하기 0.4니까요 40%입니다. 이렇게. 얘는 뭘로 곱해도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10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번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0.4니까 40%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라고요? 80%. 요게 정답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80%. 이걸 분산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분산. 자,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 인위적으로 제곱을 하는 바람에, 뭘 하는 바람에요? 제곱을 하는 바람에 덩치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천 %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하고 비교하려고 이 표준 편차라는 걸 만들었는데, 표준 편차는요, 그 분산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80을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거는 계산 문제 안 물어보니까, 이거는요, 왜 안 물어보냐면, 이 일반 계산은 풀 수 없어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8.9443%입니다. 뭐라고요? 8.943. 이렇게 해서, 자, 요걸 분산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분산.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하기 힘드네요. 하기 힘들면 저거는 풀 줄 아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때? 요것도 잘하면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면. 자,
잘하면, 자,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이죠? 분산, 이거 쓸 필요도 없잖아요. 자, 얘랑 얼마 차이 났어요? 10% 차이 났죠? 맞아, 안 맞아? 얘랑 몇 프로 차이 났어요? 0%. 얘랑 몇 프로 차이 났어요? 마이너스 10% 차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이제 제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죠? 그리고 여기다 0.4, 여기는 0.2, 여기다 얼마라고요? 0.4 아닙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100 곱하기 0.4니까 40%. 이것도 100 곱하기 0.40% 아닙니까? 곧바로 80%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만하죠? 너는 할만하지. 나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요거 어떤 사람, 이것도 틀리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요건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알아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지울게요. 자, 지우면, 자, 이 둘 다 일단은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자, 얘는 뭐 투자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은행은 뭐 묻어놓고서 보관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부동산 투자하면 이런 게 생기는데, 자,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위험이 작은 놈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큰 걸 좋아하기도 한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염 회피형 해줍니다. 오염 회피형. 그리고 요걸요, 오염 선호형이다. 오염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오염과는 상관없다 해서 이걸요, 오염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요, 오염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염을 좀 싫어한다 해서 오염 혐오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막 오염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 뭐라고요? 추구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염 회피형은 위험한 걸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위험한 걸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보세요. 자, 상대적으로 얘나 기대 수익률로 같아요, 달라요? 왜 같죠? 왜 같다는 표시입니다. 둘 다 기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그럴 경우는요, 가능하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뭐라고요? 오염이 작은 놈.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위험한 걸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위험이 작죠?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얘를 볼게요. 얘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어떻다고요? 오염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오염이 큰 걸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큰 거.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을요, 오염 회피형. 오염이 오히려 큰 놈을 좋아하는 사람을요, 오염 선호형.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인데,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대치가 동일하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죠?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염이 작은 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내가 생각한 만큼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기대치가 차이나 모르는데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어떻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있죠? 내가 기대했던 만큼 딱 들어왔으면 좋지. 그걸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무슨 인간이라고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뭘 선택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라고. 기대치는 같다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정하냐면 비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무슨 인간이라고요? 비합리적. 오히려 이제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도박.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의 오염 선호형은요, 기대 수익,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오염도 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선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정환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컨츄립 꽂고 신정환. 걔네들 도박하다가 요즘 방송가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조그만 수익 얻으려고 그 필리핀 가서 도박했을래나요? 무지막지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방송가에서 쫓겨날 것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이거를 위험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도박. 그래서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도박한 사람 있나요, 여기? 도박하세요? 도박하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뭘 한다고요? 패가. 그래서, 도박하지 마세요. 자, 도박하면 왜 패가 망신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친구 넷이서 화투를 쳤다고 치자. 재미삼아 이제 얘기해보는 겁니다. 넷이서 화투를 쳤습니다. 자, 100만원씩 가지고 화투 쳤죠? 그죠? 그러면 100만원 갖고 화투 치면요, 이 2명은 따야 됩니다. 뭘 따요? 2명은 따게 돼 있습니다. 확률로 2명은 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2명은 잃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방 안에서 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 이런 데 있어 없어요? 이런 데 가면, 거기 하우스 가면 여기서 주변에 삥 뜯는 애들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삥. 전문용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삥 뜯는 애들 있습니다. 한번 딱 따면요, 얘한테 10,000원을 줘야 된다고 치자. 얼마라고요? 싹 긁으면 돈 많이 들어죠? 그럼 10,000원 주는 우습겠네요. 그죠? 그럼 자,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거를, 전부 다 100만원씩 가지고 한 겁니다. 했는데, 100번을 돌려서 돈을 다 땄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 다 들어온 거예요? 300만원 들었죠? 100번 돌려서 다 땄으니까 300만원 들었죠? 그러면 그동안 얘한테 얼마 줬어요? 100만원 줬잖아요. 그럼 실제 버는 건 얼마라고요? 200만원 버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번을 돌려서 얘가 다 땄다고 치자. 그러면 어제 300만원 들었는데 얘한테 얼마 준 거예요? 200만원 준 거 아닙니까? 지가 번 돈 얼마라고요? 100만원밖에 못 번 겁니다. 그러면 300번을 돌려서 얘가 다 땄다. 그러면 300만원 들었죠? 근데 얘한테 얼마 준 거예요? 300만원 다 준 겁니다. 지가 번 돈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또 가져오고 아니면 차 팔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경선 카지노 있잖아요. 경선 카지노가 보통 1년에 순이익이 막 1조씩 되기도 합니다. 얼마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조씩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매출액은 더 크다는 얘기죠. 순이익이 1조라면 파는 돈은 얼마라고요?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게 뭐냐면 카지노하고 옆에 관광 호텔 있죠? 여기서 운영하는 수입이 다인데 관광 호텔 운영 수입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뭐라고요? 카지노인데 저는 카지노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리는 여자분 있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돌릴 때 돌리면서 삥을 뜯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삥 뜯은 돈입니다. 자, 매출액이 다 뭐라고요? 돌리면서 삥 뜯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경비 다 빼고 난 게 1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도박한 사람 다야 풍지박산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지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 걔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가 이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정선 태백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할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 가면 막 노숙자 굉장히 많습니다. 다 탕진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어디 경선 카지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 도장 찍고 가세요 하세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가세요.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어쩌다 한번 따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사람 반드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딴 돈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다시 할까요? 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 그러면 친구들끼리 화투 치라고 하세요. 그냥. 그럼 딸 수도 있어요. 반은 딸 수 있으니까. 삥 뜯는 애들 없다면 그죠? 이렇게. 신랑이 화투 치나요? 안 해요. 그래서 카지노는요? 안 가세요? 카지노
예? 카지노 끊었답니다. 돈 다 탕진하고서. 그래서 끊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하고요. 이걸 가정한다. 다만, 자, 이 사람이라더라도 합리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 도박한 사람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하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큰 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위험을 조그만 위험밖에 감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험 중립형은 뭐냐?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험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대 수익률 있죠? 기대치가 큰 놈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위험이 크건 작건 무조건 뭐라고요? 요게 큰 거 있죠? 요게 큰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걸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좀 까탈스럽죠? 자, 그러니까 나는 뭐가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우린 다 누구를 가져간다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져간다 하시면 돼요. 그 기대치가 동일하다 하면 다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자, 다 지울게요.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거 위험 크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 작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이게 기대치 혹은 기대 수익률인데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주는 겁니다. 작은데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알아볼게요. 요거는 한 5개 정도로 좀 기억하세요. 기억대로. 자, 사금 법인유다 이런 식으로 사금 뭐라고요? 법인유 이렇게 해서 학자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금 법인유 이렇게 사금 법인유. 자, 맨 먼저 요거는요 사업상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금융적 위험, 요거는요 법적 위험, 얘는요 인플레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유동성 위험. 자, 이게 왜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냐 구체적인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상의 위험은요 또다시 이렇게 시장 위험, 그 다음에요 운영 위험, 아니면요 위치적 위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냐면 이 사업상 위험은요 유독히 노량진 가서 원룸 사업하는 바람에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다시 할게요. 해필이면 뭐라고요? 노량진에 가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 예를 들어서 자, 이 고시원 경기가 예를 들어 침체다. 그러면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이럴 수 있죠. 아니면 고시원경기가 호황이다. 그럼 큰 돈 벌 수 있죠.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고시원 사업을 운영을 아주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운영을 있는데 총무한테 맡겨놓고 자기 맨날 놀러만 다닌다. 그래서 한 방만한 경영 이런 거 하게 되면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원룸을 딱 차렸는데 어느 날 요 앞에 장례시장이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창문만 열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좀 공부하기 좀 싫죠? 그럼 다른 데 옮기라는 게? 옮기면서 텅텅 빌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이렇게 입지 선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자, 나중에 자, 이 위치가 저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바람에 손해볼 수 있죠? 이걸요 입지 선정 같은 걸 실패하는 바람에 그게 손해볼 수 있네요. 이런 걸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금융적 위험은요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게 되면 내 돈 투자에 대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죠. 정해질 혜택과 부해질 혜택과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분에 따른 손익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전 시간에 자, 이거는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수익률. 근데 은행에서 돈 많이 빌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그죠?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못 갚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식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이런 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원래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아예 그냥 주거지로 바꾸면서 아파트가 들어져. 그럼 밤에는 아파트에 주무시고 낮에는요 원룸에서 자고 그러지 않겠죠? 원룸이라면.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아니면요, 자,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한다면요, 이자율도 변동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이걸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법적 위험. 이번에는 인플레 위험은요, 자, 인플레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가 발생해도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럼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걸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서로 임대사업 아닙니까? 임대사업을 하는데 자, 임대료로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다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무진장 심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 200만 원 받으면 누가 손해봐요? 건물 주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죠? 맞죠? 실제 받는 임대료는 줄어들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거라든가, 자, 은행에서 이제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은행을 어떻게 빌렸다고요? 변동금리를 빌리게 되면 다음 주에 할겠는데, 자, 인플레가 심해지죠? 이것들이 막 이자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은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는데 상가라든가 공장, 토지 이런 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착해서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결국 환금성이 곤란한 경우 뭐라고요? 현금으로 바꾸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금 법인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사금. 지금 뭐 한 거예요? 왜 어떤 경우는 크게 이익 보고 어떤 경우는 크게 손해 본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한번 나열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계산 문제가 있는데 큰일 났네. 자, 거기 볼게요. 요거 1번 정도는 최소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1번도 못 풀게 되면 그거는 자, 그 학업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런 거야 뭐 금방 풀겠네요. 자, 기대 수익률은요. 자, 먼저 자, 비관적일 때는 몇 프로 얻을 수 있어요? 4%.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일 경우는요, 8%.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요, 13%. 여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확률이. 자, 20%, 60%, 20%. 그러니까 여기다가 0.2. 여기다 얼마라고요? 0.6. 여기다 얼마라고요? 0.2.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아마 8.2%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8.2%. 아니, 이거 언제 이거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실전에 이거 써야 돼요? 그 박스에 대고 그냥 톡톡톡 3번 치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톡톡톡. 우리 아침에 화장할 때 얼굴에다가 분 같은 거 바른 다음에 톡톡톡 쳐요, 안 쳐요? 이런 식으로 3번 딱딱 치면 됩니다. 톡톡톡. 이렇게. 자, 재미없나 봐요? 화장 안 하나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도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요것도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는 계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예상치가 다음 같을 때,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여기까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산도 물어봤네요. 큰일 났네, 이거. 자,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 자, 계산하면요. 자, 불황일 때는 10%,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요, 보통일 때는 몇 프로예요? 20%.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30%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확률을 곱해야 되겠네요. 자, 30%, 40%, 30%. 그러면 여기다가 0.3. 여기다 얼마라고요? 0.4. 여기다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딱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20%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자, 그러면 분산 계산해 볼게요. 분산. 요거 최근 한 3번을 물어봤는데, 자, 거의 못 풉니다. 이런 거 가면, 우리 합격하고 나가신 분들 있죠? 동네에서 저 사업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 거의 100명을 물어봐요. 이거 풀고서 합격했는지 다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 답을 찍었다. 자, 어쨌거나, 자, 기대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20%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죠? 맞지 않나요? 그거 쓸게요. 참. 자, 보세요. 10% 빼기 20% 하니까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네요. 요거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하나도 안 벗어나 있네요. 이렇게 벗어나 있는 정도라고 있죠? 여기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10%. 30% 빼기 20% 하니까 10% 벗어나 있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그 분산이 0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친 겁니다. 얼마라고요? 제곱. 여기다 얼마라고요? 제곱. 여기다 제곱.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00의 제곱 곱하기 0.4 하니까 30%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30%. 얘는 0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5 하면요, 100 나옵니다. 100 곱하기 0.4 하니까 30%네요.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60%입니다.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60%. 자, 이게 몇 프로라고요? 60%. 이게 정답입니다. 자, 소수점을 하면요, 0.6이 되겠네요. 0.6.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지울까요? 지울게요. 후회하지 마세요. 자, 언제 이렇게 쓰고 앉았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요거는 기대 수익률 몇 프로하고 20%죠? 이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마이너스 10% 벗어나 있죠? 이때는 몇 프로 벗어나, 하나도 안 벗어나 있죠? 이때는 몇 프로 하고요? 10%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제곱.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3. 해주면 되겠죠? 자, 곧바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0%, 얘도 얼마라고요? 30%. 이렇게. 숙달되면 좀 잘하면 할 만합니다. 숙달되면. 잘하면,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요거라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요 위에 있는 건 할 줄 아시죠? 자, 거기 3번 보겠습니다. 밑에 3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무조건 제기해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제긴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풀으시고, 나중에 시간 나서 이거 풀고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맞으면 다 합격시키게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30%는 그냥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해서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틀리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틀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맞추려고 합니까? 그죠? 그죠? 아닌가요? 정부에서 이렇게 틀리라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일부러. 그럼 이게 틀려줘야지. 그걸 지금 무슨 자꾸 반항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 박스를 한번 딱 쳐볼게요. 거기. 자, 보니까 상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네요. 아파트,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대수익과 위험을 다 계산하랍니다. 자, 볼게요. 자, 상가는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죠? 불황 될 수 있어, 없어요? 예. 근데, 자, 어디 갔어요? 에이, 노란색. 자, 그 호황일 때는 10%, 16% 벌 수 있답니다.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16%. 불황일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6% 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라고요? 0.5. 0.5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0.5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라고요? 0.5네요.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11%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11%. 어떻게 금방 나와요? 그러면 얘는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럴 때는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2죠? 나누기 2에 좀 바로 11%입니다. 다 맞죠? 확률이 같을 때는 두 개 더한데 나누기 2에 좀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위험을 계산해 볼게요. 분산. 자, 분산은요. 자, 기대 수익률 11%죠? 10%죠? 이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요거 빼니까 5% 벗어나 있죠? 아, 벗어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6% 빼기 얼마라고요? 11% 하니까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5%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될 확률 0.5입니다. 플러스 이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5% 벗어나 있죠? 마이너스 5% 벗어나 있네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6% 빼기 얼마라고요? 11% 하니까 마이너스 5% 벗어나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 제곱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5 아닙니까? 이거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25에서 25%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2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 거의 정답 있어, 없어요? 정답 있잖아요. 다 써야 되나요? 팔 아프게? 이거 하나 할 줄 알으면 다른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 이렇게 풀고 앉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몇 프로라고요? 25%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이렇게 풀고 앉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거의 확률이 똑같이 주어진 경우 있죠?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얼마라고요? 11%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요, 자, 요거의 제곱 곱하기 0.5고, 그럼 이게 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의 제곱 곱하기 0.5, 이것도 반이라는 얘기죠? 0.5이 반이니까 하나만 풀어도 됩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그러니까 요게 얼마라고요? 5의 제곱은 25죠? 곧바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숙달되면 금방 합니다. 아, 여기도 0.5, 여기 0.5니까 하나, 두 개 합치니까 1이 되는 거죠? 한쪽은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힘드네. 그래서. 자, 지금은요,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요, 차근차근. 아까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써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 자꾸 편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약간 틀어서 나면 못 풀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답이 다 있잖아요. 자, 그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질문에 1번 볼게요.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요, 투자 제한에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3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자, 나중에 팔을 때 비싸게 팔려고, 싸게 팔려고요? 가격 올리려고 하죠?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10%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자,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고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기대 수익도 점점 하락하죠. 어디에 일 때까지요? 장기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아집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7번 볼게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건 아까 장래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도 변할 수 있죠.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만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은행에서 빌렸을 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내 돈만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요, 거기다 도박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도박.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아주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투자자 있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놔두세요.